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청계천, 그냥 물 흐르는 산책로라고 생각했던 분들 많으시죠? 사실 저도 그랬어요. 친구랑 커피 한 잔 들고 걷기 좋은 곳, 가끔 불빛 예쁜 날 산책하기 좋은 곳,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옛날 청계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기가 원래 이랬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혀 다른 풍경이더라고요. 지금은 맑은 물이 흐르고 작은 다리들이 이어진 도심 속 쉼터지만 한때 이곳은 차량으로 꽉 막힌 복개도로였어요. 청계천 위를 덮어버리고 그 위에 도로를 만든 거죠. 이름도 청계고가도로였어요. 지금 보면 좀 무모하게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산업화가 한창이던 시절, 도시는 빠르게 팽창했고 사람과 차는 넘쳐났고 물길은 방해물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때만 해도 물길보다는 아스팔트가 효율적이라 믿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사실 청계천이 덮이기 전엔요, 그곳은 시장이었어요. 피복시장, 판자촌,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던 곳. 어린 시절 그 동네에서 자랐다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비 오면 천에서 쓰레기 떠내려가고 냄새도 엄청났지. 그래도 거기서 인생 벌었어. 그 말이 참 묘하게 와 닿았어요. 사람 냄새나는 삶의 공간이자 동시에 너무 낡고 지저분해서 외면당했던 공간이었던 거죠. 그러다 이명박 시장 시절 정말 말도 안 되는 결단이 내려졌습니다. 그 도로를 걷어내고 다시 물길을 살리겠다고요. 처음엔 다들 반대했대요. 하루 수십만 대가 지나가던 길을 없앤다니 말이 되냐고. 경제가 망할 거라는 말도 나왔고 교통 마비된다는 걱정도 많았어요. 근데 그 결정을 결국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공사 현장을 담은 기록들을 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도로를 부수고 지하에 복잡하게 얽힌 상하수도관, 전선들, 기반 구조물까지 다 걷어내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공사 중단되고 민원 쏟아지고 근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복잡한 것을 하나씩 풀어가며 서울 한복판에 다시 물길을 만든 거예요. 참 신기하죠. 원래 물이 흘렀던 자리에 다시 물을 흐르게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다니. 그냥 막고 덮고 지우는 건 쉬웠는데 다시 자연을 살리는 건 이토록 어려운 거였어요. 어느 날 밤 청계천을 걸은 적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무심코 다리 밑에 있는 안내판을 봤는데 거기 옛날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도심 한복판에서 지금은 이렇게 고요한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청계천은 그냥 물길이 아니라 시간을 되돌리는 길일지도 모르겠다. 옛것을 지우지 않고 다시 꺼내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 누군가에겐 단순한 공사였을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 이 도시는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던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만 본 게 아니었어요. 외국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보고 감탄했어요. 물길을 복원하고 시민에게 되돌려준 이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거죠. 근데 정작 우리한텐 너무 익숙해져서 이 길이 얼마나 대단한 변화를 겪은 건지 이제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혹시 다음에 청계천을 걷게 된다면 잠깐 멈춰 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원래 도로였다고? 그걸 뜯고 다시 물길을 만들었다고? 진짜 상상이 가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청계천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도심 한가운데 흐르는 물길, 산책하다가 더우면 잠깐 쉬어가는 곳 그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요, 외국 사람들 눈엔 이게 절대 평범한 풍경이 아니래요. 처음 한국에 온 외국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깨끗한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정말 놀랍다고요. 구독, 좋아요, 좋아, 댓글, 이거, 알림 설정 아니, 따따, 부탁해요. 뿌띠까지. 그 친구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자기 나라였다면 여긴 벌써 고급 상점이나 주차장으로 가득 찼을 거라고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이 길이 누군가에겐 상상도 못할 풍경인 거죠. 청계천 복원 이후에 해외 도시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도 많아요. 미국, 일본, 유럽 각지에서 도시 계획 담당자들이 청계천을 보러 왔대요. 어떻게 도심 속에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배우고 싶어서요. 그만큼 청계천은 단순한 하천 복원이 아니라 도시 재생의 모범 사례로 꼽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벤치마킹을 했는데도 정작 청계천 같은 성공을 거둔 곳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돈이 없어서? 기술이 부족해서?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사실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대부분의 도시는 청계천처럼
과감한 선택을 못했거든요. 기존의 도로를 없앤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차가 다니던 길을 걷어내고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든다는 게 얼마나 큰 결심인지 상상해 보세요. 일본도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많이 시도했어요. 도쿄의 칸다강이라든지 오사카의 도톤보리강 주변도 정비를 했죠. 하지만 청계천처럼 대규모로 도로를 철거하고 자연을 복원한 사례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권 문제, 교통 문제, 시민들의 반대 같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한국은 정말 무모할 정도로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성공한 거고요.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지만 결국 해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청계천을 두고 이렇게 말한대요. 저건 한국이니까 가능했다고. 듣고 보니 좀 웃기지 않나요? 예전에는 우리가 외국 걸 따라잡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외국에서 우리를 보며 저건 한국이라 가능했지라고 말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청계천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물길을 복원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 중심으로 도시를 바꿨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자동차보다 사람이 걷는 길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거예요. 저도 사실 예전엔 몰랐어요. 그냥 예쁜 산책로 하나 생겼구나 했지.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는지. 근데 외국 친구들이 감탄하는 걸 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아, 이게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구나. 한 번은 뉴스에서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오래된 고가철도를 공원으로 바꾼 곳인데 그걸 두고 도시 재생의 성공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청계천이 훨씬 더 대단했어요. 왜냐고요? 뉴욕은 철기를 공원으로 바꾼 거지만 우리는 아예 도로를 걷어내고 자연을 되살렸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시도를 하려다가도 경제 논리에 막혀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은 미래를 보고 선택했어요. 당장의 불편함보다 앞으로 더 나아질 도시를 위해서 말이죠. 그게 바로 청계천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이유예요.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도시가 사람을 위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외국에서는 아직도 청계천을 사례로 많이 들더라고요. 도시 계획 관련 서적이나 강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청계천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냥 청계천, 거기 분수대 있고 산책로 예쁜 데잖아 이 정도로만 알고 있죠. 이런 걸 보면 참 신기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더 잘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건 오히려 무심해지는 게 사람 마음인가 봐요. 혹시 여러분도 청계천을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했다면 다음엔 한번 다르게 바라보세요. 여기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공간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 공간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아마 지금보다 더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 거예요. 이제 슬슬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럼 과연 이 청계천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 또 어떤 의미가 될지 그 이야기는 조금 더 걸어가면서 해볼까요? 사람이 뭔가를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끔은 없던 게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청계천이 딱 그런 경우 아닐까 싶어요. 복원된 지 벌써 15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이제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청계천이 빠진 모습을 상상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으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공간이 우리 일상에 가져다준 변화가 정말 많아요. 출퇴근길에 잠깐 걷는 사람도 있고 주말이면 가족들이 나와서 물장구 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죠. 연인들이 손잡고 걷다가 다리 밑에서 사진 찍고 어르신들은 천천히 걸으며 옛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요. 예전 같으면 빽빽한 빌딩 숲 사이를 숨 가쁘게 지나가야 했을 길이 이제는 잠깐이라도 숨 돌릴 수 있는 쉼터가 되어버렸어요. 청계천이 바뀌고 나서 서울이 좀 더 여유로워졌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물론 차 막히는 건 여전하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넉넉해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은 단순히 산책로가 아니라 도시가 숨 쉬는 길이 됐어요. 여름이면 시원한 물소리가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가을이면 단풍과 어우러진 풍경이 카메라 셔터를 부르게 하죠. 밤이 되면 조명 덕분에 또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요. 청계천을 따라 걷다 보면 곳곳에 작은 다리들이 있는데요. 그 다리 이름도 하나하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광통교, 수표교 같은 옛날 다리들을 그대로 복원해서 단순한 길 이상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가끔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 다리 위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사진 찍는 걸 보면 괜히 뿌듯해지더라고요. 아, 우리 동네가 이렇게 멋졌나? 픈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청계천은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서 다양한 문화행사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어요. 매년 열리는 등축제 아시죠?
밤하늘을 수놓는 수많은 등이 청계천 위를 밝히면 그 풍경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 순간만큼은 서울이 아니라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아요. 이렇게 도심 속에서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런 걸 우리는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엔 청계천을 그냥 목적지로 가는 지름길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너무 답답한 일이 있어서 일부러 천천히 걸어본 적이 있어요. 물소리 들으면서 걷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 길은 단순히 걷는 길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길이구나. 청계천 덕분에 서울이라는 도시가 숨통이 트였다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일상 속에서도 잠깐이라도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 그게 바로 청계천이니까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사실 외국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꼭 청계천을 걷고 가죠.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만 그들은 이곳을 특별하게 느끼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다른 누군가에겐 꿈 같은 일일지도 몰라요. 맑은 물이 흐르고 누구나 자유롭게 걷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라는 것. 청계천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기적이에요. 누군가의 과감한 결정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만든 기적 말이죠. 이제는 우리 차례가 아닐까요? 이 공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냥 스쳐 지나가기보단 가끔은 천천히 걸어보는 거죠. 물 흐르는 소리도 들어보고 다리 밑에 숨어있는 옛 이야기들도 찾아보고요. 사실 청계천을 걸으면서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으니까요. 다음에 청계천을 지나가게 된다면 잠깐 멈춰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사는 도시구나. 그리고 그 순간 아마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거예요. 이 길을 걷고 있는 당신도 바로 이 변화의 주인공이라는 걸요. 누군가는 청계천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도시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건 사람뿐이다. 그런데 저는 청계천을 볼 때마다 그 말이 꼭 맞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냐고요? 이곳을 보면 도시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결국 사람이라는 것도요. 청계천은 단순히 도로를 걷어내고 물길을 복원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건 겉모습일 뿐이고요. 진짜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같아요. 당장의 편리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때 누군가가 이 길은 원래 물이 흐르던 곳이야. 다시 물길을 열자고 말했을 때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을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하면 불편해진다고, 손해라고. 그런데 결국 그 선택 덕분에 지금 우리는 이 여유로운 길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도 청계천 같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달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때가 있잖아요. 뭔가를 채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때로는 과감히 비워내야 진짜 나다운 길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청계천처럼 말이에요. 도로로 꽉 막혀 있던 곳을 비워내고 나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진짜 길이 드러난 것처럼요.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이 길도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용기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그리고 기다림이 있었기에 지금의 청계천이 된 거죠. 도시가 숨을 쉬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된 건 결국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청계천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 아닐까요?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것 같아요. 청계천을 걸으면서 단순히 풍경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서도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늘 바쁘고 익숙한 것에만 매달리게 되잖아요. 하지만 청계천을 보면 익숙함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멋진 변화가 찾아오는지 알 수 있어요. 다음번에 청계천을 걷게 된다면 그냥 발걸음만 옮기지 말고 잠시 멈춰보세요. 물 흐르는 소리도 듣고 다리 아래 비치는 햇살도 한번 바라보고요. 그 속에서 아마 당신만의 답을 찾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청계천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공간이라는 거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때론 멈춰서 주변을 돌아보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청계천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단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니까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청계천 이야기 생각보다 꽤 깊었죠?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그리고 다음에도 이렇게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으면 저도 계속 이렇게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들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다음 산책길에서도 다시 만나요. 우리 가끔은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요.